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어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지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토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임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시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 다음에 월령은 어떤 월령인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겠고,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치우치고 평구한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일간인 것이고, 일간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중에서 일간의 왕세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또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것이고, 또 월령이 해월, 자월, 축월의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중화시켜서 만물이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열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 중화가 잘 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임목,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 즉 양수가 월지의 양목을 봤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보게 되면 수생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일간인 임수가 월지에 있는 목을 생해주는 관계라고 있죠. 상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임수인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하는 것이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자, 내가 생하는 것이 있었으면 나를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생아자라고 했고요. 이거는 인성이라고 하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나를 낳아주는 것이니까 나의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 인성,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식상, 요거 혼동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자식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자식은 이제 여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육친을 논할 때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지만, 참고로 남자는 관사를 자식으로 본다. 남자는 칠살, 즉 평관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관은 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자식 같은 개념으로도 보고요. 나의 언행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표출한 창작물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어느 정도 사주의 세력이
있고 일간이 힘이 있어서 그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머리가 두뇌가 굉장히 총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일간이 왕해서 그 식상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할 때 식상만 많게 되면 설기태과한 사주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 식상이 됐든 재성이 됐든 또는 관성이 됐든 일간이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세를 설명할 때 항상 일간의 왕세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식신,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양대양, 음대음. 이것은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요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 오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양대양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 단 중요한 것, 인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다. 즉 목의 임간지가 되죠. 포태법으로. 반면에 수는 이 인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가 되니 일간은 칼해지겠고 목은 왕해진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약한 상태에서 식신이 왕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 위에서 말했던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한 구조가 된다.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격을 놓는 또 한 가지 얼지 있는 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인중병화가 천간에 투출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임수는 양수고 병화는 양화죠. 근데 둘의 관계는 어떻다? 수국화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양대양의 관계, 이건 뭐예요? 편제 격이 될 수 있지만 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제다신 약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어찌됐건 식신격이 됐던 편제격이 됐던 인월의 임수는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성은 임수 입장에서는 금이 되는 것이고 비경겁제는 수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경겁제인 수가 있는 것이 좋을지를 봤을 때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에서 일간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목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금극목해서 목을 억제하게 되면 이 목이 일간 임수의 기운을 뺏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을 얻게 되면 일간도 생겨주고 왕한 식신도 제어시켜주는 두 가지 이로움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비경업체인 수를 얻게 되면 수가 수를 도울 수는 겠죠. 형제자매가 나의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것과 같지만은 수는 다시 목을 생하는 또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왕한 경우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인월의 임수가 인비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긴 하지만 초춘이라고 그랬죠. 임수가 약해서 금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금수가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기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인월의 임수가 인비를 얻어서 왕해지게 되면 병화를 아울러서 쓰고 만약에 지지로 금수 굉장히 많다라고 봤을 때는 인월이라도 무토를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보게 되면은 사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편재가 될 겁니다. 편재. 그래서 인월에 만약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질 것을 사화 하나 얻게 되면은 조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가 원래는 인월에 좀 약할 터인데 사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에도 뿌리를 두지 못하죠. 사에도 통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우 약한 그런 상태에서 무토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 만약에 인월이라도 금수가 많아서 임수 자체가 세력을 얻으면 무토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무토를 감당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간의 을목이 무토를 제하고자 하나 역시나 수가 부족한 을목은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을목은 화초나 이런 풀과 같기 때문에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 입장에서는 일간이 약한데 목이 세력을 얻고 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 이거는 설교집의 국세가 되기 때문에 또한 좋지 못하다. 반드시 약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임자일조 양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임수 자체가 뭐 극약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화토에 비해서 일간 임수가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인월의 임수가 약할 터인데 양인자수 2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천간에 있습니다. 이 경금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도 뿌리를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무토가 임수를 극할라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에서도 통관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 임수가 세력을 얻었다, 이거는 강사주가 되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하죠. 인월에 금수가 세력을 얻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기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거는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것이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 신해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해시 마찬가지로 해수를 얻어서 임수가 또 뿌리를 얻죠. 신금도 당연히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뭐다? 일간이 약하지 않다. 당연히 한기 발생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 무신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자 합이 되죠.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도도고요. 일간 자수의 신자 합까지 되면 이거 임수가 약하지 않아서 무토 2개가 있어서 임수를 극한다 하더라도 어찌 뭐 왕절에다가 사회불을 든 무토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등에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과감하게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는 남자도 괜찮고요, 여자도 괜찮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신축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자축합이 되는데 이걸 자축합토로 볼 것이냐 또는 자축합수로 볼 것이냐인데, 자축합을 할 때 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금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로 보는 게 맞겠고요. 위로 뭐 예를 들어서 무자, 기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토로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는 임수일간 임자의 자축이기 때문에 수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뭐 경자시라든가 신해시처럼 그렇게 수가 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한기 발생으로 봐서 금순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금순보다는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할 것 같지만 세력을 얻는 것이 또 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는 요거 무신시 이름 신자합이 되지만 이거는 자진합이 되죠. 그리고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을 식신인 간목의 식신 제사라는 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오늘 중에서 또 피해야 될 생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병오시가 될 겁니다.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일지에 있는 자수 하나밖에 없는데, 좌우충을 해서 자수가 깨지게 되면 임수가 그야말로 무토의 극을 받고 목의 설기를 받아서 임수가 고갈될 수밖에 없겠다. 정미시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생시. 을사시 같은 경우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약하다고 봐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이라 하더라도 기묘대운 이후에는 경진신사 이목개미에서 금수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진 않고요. 금순으로 가게 되면 좀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민씨도 뭐 이쪽 저쪽 아무 쪽으로 대운이 아무 쪽으로 또 좋은데 개묘씨만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개묘씨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임인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있다고 하면 병오씨라고 하는 생시, 그 다음에 정미씨는 큰 의미 없는 생시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경자시, 신해시, 무신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